이번 개선책을 보면 이제라도 서울 등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값이 껑충 뛴 마당에 뒤늦은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분양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을 보면 3기 신도시 등 비서울 지역 그리고 공공 위주로 한정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의 공급을 늘리고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네.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섭리라든가 시장의 그 공급 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귀 기울인 듯한 조금씩 이러한 변화의 느낌들이 좀 감지가 되는 그런 정책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만 20번이 넘는데 모두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실패했죠. 결국 분상제 등 기존 규제가 잘못됐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제도 기준으로 손 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네, 서울 강동구의 둔촌 주공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분양할 예정이던 이 재건축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등이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면서 1년째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보증공사는 평당 2,900만 원, 조합은 3,7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건데 자연스럽게 밀렸던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난주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 개선과 관련해 비교적 먼 거리에 있지만 최근에 지은 아파트 시세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분양이 다시 이루어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분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도 이번 제도 개선 이후 분양가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네. 분양가를 높게 받으면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져서 좋겠지만 분양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겠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